자, 그럼 오늘 바로 이 교재를 한번 우리 풀어본대. 저기 해설을 해볼 건데, 지난번에 풍산중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 왜 하는 거라 했지? 우리 이거 왜 해? 경쟁력. 그죠? 자, 고등학교 거 해봤어요? 안 해봤고요. 고등학교 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거 문제풀이 해봤지? 한별아, 좀 해보지 않았었어? 그 클리닉 때. 그지? 그때 했었었지. 자, 그때 얘기했던 걸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들 너 지금 여기서 공부 왜 해? 영어 잘하려고? 저 영어 못하는데요. 말이 좀 이상한가? 저 수능 영어만 잘해요. 수능 영어는 전국 1등이기도 하지만 다 맞았으니까. 근데 그냥 영어를 해라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수능 영어, 내신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중에 대학교 가려고. 아직 무슨 대학교를 갈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무슨 학과를 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왜 갈 건데? 왜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어? 모르겠어? 왜 언니랑 오빠 있다 했나? 그때? 한별이? 다 지금 대학생이지? 이미 대학교도 끝났어? 희재는 외동이었나? 외동이야? 오빠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그지? 대학교 왜 가고 싶어? 취업하려고? 취업하려고.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취업 안 돼요, 잘. 대학교 하도 지금 그럼 취준생이야, 혹시? 언니? 취업 다 했어? 그래? 진짜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는구나. 희재는 왜 가고 싶어, 대학? 학식 먹으려고? 학식 별로 별로 맛 없는데. 근데 대학교 재밌어. 꼭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쌤도 대학교 갔잖아. 인서울대학 가면 왜 재밌냐면 그냥 재밌어. 서울에 놀 거 다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콘서트를 하면 서울에서 하지 무슨 강원도 양양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 즐길 거리가 싹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전 서울에서 대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취업 뭐 이런 건 너무 먼 미래고 그냥 개꿀잼이야. 난 대학교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참 특이한 위치인 게 지금 너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야? 공부해라. 성적 이게 뭐니? 뭐 이런 소리지. 이제 근데 유일하게 그거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시기가 대학생이야. 대학생 때는 시험을 못 본다고 뭐 학원을 갑니까? 대학생 학원 다니는 거 봤어요? 대학생들 학원 안 다니죠? 시험 망쳐도 그냥 망쳤구나. 이러고 그냥 마는 거지. 대학생 때는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래서 10대 때 놀았던 뭔가 그 느낌보다 훨씬 더 폭도 넓고요. 이제 너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대학은 그리고 무려 4년이나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해외를 가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돈 들여갖고 해외 나가서 뭐 유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되게 많이 들잖아. 근데 뭐 교환학생이라든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를 등에 업고 가면 훨씬 더 나름 저렴하게 교환학생이 말 그대로 뭐냐면 저쪽 학교랑 우리 학교랑 그 학생 맞들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학비를 내고 그 외국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외 대학을 경험하고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겠죠. 애석하게 저는 교환학생 이런 거 안 가봤어요. 조금 그건 좀 아쉽고 후회되긴 하는데 그때 3학년 때부터 제가 과외하기 시작하고 이랬다 보니까 근데 교환학생은 어디 가고 싶어? 프랑스. 어디 가고 싶어? 교환학생 가게 해준다면 미국. 이제는 어디 가고 싶어요? 왜 중국이야? 중국이 재밌을 것 같다고? 왜? 그건 맞아.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까지는 아닌데 제가 대만 살다 왔잖아요. 대만 한 3년 6개월 살았거든요. 먹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향신료 이런 거 빼달라고 해야 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교환학생 어디 갈래? 중국은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물론 많이 가긴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너네 교환학생 갈 때 보통 국룰이 뭐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데잖아. 근데 프랑스 아니면 체코, 헝가리 막 이런 데도 가볼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체코 이런 데가 더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일수록 당연히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한두 개 막 백 몇 개 막 이래 인서울 대학들은. 그래서 대학을 갈 가치가 분명하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재밌으니까 가는 거야. 재밌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대학교를 가려면 근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그 경쟁력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애석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점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기말고사 때 100점 맞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한별 이번에 100점만 그 시험 볼 때 모르고 완전 생판 모르는 거 틀린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희재는요? 그럼 지우도 마찬가지였잖아. 우리 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알고 틀릴 거라고. 오늘 그 영작도 알고 틀렸잖아. 두 분도 오늘 아까 채점했잖아. 다 보면 답지 보면 이럴 거야. 다 알고 틀린다고. 그래서 너네가 안다는 착각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아까도 이제 아까 고향 외고 언니 누나가 잠깐 있다가 갔잖아.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 6개 모두 다 파이널을 봤는데 파이널 점수가 다 그대로 나왔어.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 막 20점, 30점 맞은 애들도 있었거든. 근데 시험 때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뭔가 쎄해. 뭔가 잘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내가 거의 예상이 맞았어. 그래서 근데 내가 예상을 틀린 애들이 한 3, 4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널 50점이야. 근데 막 80점, 90점 맞아온다든가 막 그런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명 공통점이 뭐였냐면 문제 풀지 말고 내가 분명히 지문 더 공부하라 했거든. 그랬더니 점수가 높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 안다라는 착각이 결국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했지? 뭐 이거 한별이는 워낙 들었으니까. 그지? 희자 누적 복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계속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만약에 1번부터 2번 지문 진도 나갔어? 그럼 복습을 1, 2번 지문 복습하겠지? 다음에 내가 3, 4번 지문 진도 나갔어. 그러면 희자 복습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4 해와야 돼.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다? 외부 지문이 최소 25지문 이상이다. 심지어 고양이 58지문이었어. 예를 들면 내가 한 27부터 28지문, 28번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완강했어. 그러면 한별아 이 주 때 복습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맞아. 1부터 28. 이게 당연해야 돼. 진짜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해본 적 있어 없어? 이래서 내가 고등학교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분명히 고1, 고2, 고3한테 다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 지킨 애가 몇 명이었다고?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그래서 본인들도 알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해. 왜 하고 싶은데 한별아, 왜 고등학교 선배들이 내가 이 얘기를 너네한테도 세뇌하듯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고1 때는 다 안 했겠어? 맨날 얘기했거든? 근데 왜 한별아, 왜 1학년 선배들 이거 못했을까? 누적 복수. 시간이 없어서. 왜 못했을 것 같아? 이미 늦어서? 그럼 끝났네. 디스토피아인데? 그러면 이미 조진 거네? 이제 왜 못했을 것 같아? 귀찮아서? 안 해봐서 그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너네한테 해보게 하려고. 알겠지?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솔직히 해볼 수 있겠어? 한별아? 빡세지? 뭔가 숨 막히지 듣자마자. 근데 할 수 있다고. 왜?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가잖아. 벌써 이미 1번 지문 몇 번인 거야 최소 7, 8번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복습한 속도랑 여기에서 복습한 속도랑 당연히 뭐가 더 많이 걸리겠어? 지문 개수가 얘가 훨씬 더 많잖아. 그지? 근데 재밌는 게 시간 똑같아. 아니면 얘가 더 적어. 그러면 누적 복습 성공한 거야. 시간 많아서 귀찮아서? 아니야. 누적 복습하면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어. 그리고 시간이 줄어야 돼. 왜냐면 너네가 얘기하잖아. 맨날 뭐 빨리 풀어야 된다.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왜 빨리 못 푸냐면 지문에 대한 숙지 수준이 별로 안 좋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헤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오히려 복습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걸 하면. 알겠지?
그래서 요거 준비시킬 거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 기말고사 내신 대비 아마 11월 말 이쯤 할 것 같은데 우리 한 달 남짓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등학교 컨셉으로 진도 나가고 내신 대비 그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상도 주고 상장도 붙여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거, 그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중학교 내신 대비 하러 가잖아. 그럼 뭔가 모래주머니 채우고 달리기 연습하고 나서의 그런 좀 느낌이 날 거야.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대신 내가 오늘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 되게 쉬운 거 가져왔어. 그리고 말이 고든 컨셉이지 너네 눈높이에 맞춰서 출제할 거니까, 알겠지? 너무 그런 건 걱정 말고 그냥 뭐만 열심히 하라고? 복습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하라고? 앞에 두 글자 더 붙여. 누적 복습, 알겠지? 알겠었어? 지금 연휴 시작했는데 학원 와서 공부하려니까 지금 우울해 죽겠죠, 그죠? 자,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오늘 딱 오면 다음 주 화목 아예 안 와도 되잖아. 별로 별로야? 그럼 화목도 와 그냥? 그래도 쉬잖아. 이게 어디야? 알겠지? 오늘 열심히 하고 푹 쉬고 옵시다, 토요일에. 알겠지? 자, 좀만 힘내서 몇 쪽 피시면 되냐면 4쪽 피십니다.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너네 그 외부 지문 그 교재랑 크게 다르지 않지? 그래서 중학교랑 뭐 내가 내신 대비하는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지. 근데 고등학교는 차이가 뭐라 했어? 너네 이번에 중학교 내신 대비 책 보면 오늘 우리는 가족끼리 스페인에 여행 갔다. 야호, 다음에 또 와야지. 이게 니네 지문이었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거 나와 안 나와? 고등학교는 무슨 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어쩌고 막 이딴 거 나와. 그지? 그러니까 지문이 한글로 변환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내가 하나하나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설명해 준다면 이제 그 다음 장에 지문 독해에서 이 문장들이 모여서 결국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준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럼 이거 한 번씩 하나씩 해볼게. 자, 1번 지문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쉬워. 자, 하나씩 쫙 볼게. 자, at a publishing house. 이제 publishing house가 뭐야? 출판사. 근데 이게 출판사라고 해석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퍼블리싱 하우스? 퍼블리시 하는 집이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문 많이 읽어봐야 된다 했잖아. 왜냐면 퍼블리싱 하우스를 보자마자 바로 출판사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런 문장에서 이런 단어와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돼. 본 적이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이래서 독해를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at 썼잖아. 출판사에서. 그리고 at 두 번 썼네. A newspaper. 그러면은 한별아, 이거는 a newspaper는 신문이야, 신문사야? 왜 신문사야? 왜 신문사라고 해석해야 돼? at이 있잖아. 그리고 얘랑 연결했잖아. 이러니까 문법이 중요한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근데 이 필자는 조금 불친절한 게 이렇게 장소를, 위치를 나타내주면 콤마로 전치사구랑 구분된 걸 끊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 안 끊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끊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출판사랑 신문사에서 you,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네들, 당신이 learn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말을 배우게 된대. 자, 뭐냐면 it's not a mistake,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doesn't end up, end up 무슨 뜻? end up 아는 사람? 너네 참고로 up이잖아. up이 뭐야 뜻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위로 끝나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 얘들아, 뭔가 up이 위로의 의미가 없으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breakup이 뜻이 뭐야? 헤어지다? 이거 헤어지다라는 뜻이야. 남자 여자 헤어지면 breakup이라고 하거든. and it up은 뭘까? 개걸스럽게 처먹다는 뜻이야. 다 먹다. use up은 뭘까? 다 쓰다. 뭔가 느낌 오지? up이 이게 다 위로라는 느낌이 없잖아.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질까? 하느님이랑 가까워진다고 믿은 게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거든.
그래서 너네 그 영어권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빵 치면 이렇게 그 게이지 드르륵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지? 이게 업의 느낌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이랑 가까워져서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완벽하게 내지는 완전이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럼 end up 하면 뭐야? 결국 뭐뭐로 끝나다라는 뜻이야. 근데 end up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뭐랑 같이 나오냐면 무조건 뒤에 동명사 써야 돼. 동명사. 자,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뭐로 끝나다라는 뜻이야.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살짝만 켤게요. 그래서 이건 실수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end up 끝나지 않으면 in print 프린트 된 채로. 근데 ing 쓰라 했잖아. 동명사. 왜 ing가 없어? 왜 없지? 여기 빙이 생략돼서 그래. 왜냐면 B가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be in print 하면 뭐야? 프린트 된 상태란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게 프린트 된 상태로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얘기한 거야? 그거는 요거 출판된 거. 출판된 결과물이 실수가 아니래. 출판이 안 되면. 됐죠? 자, 그래놓고 it's the same for email. 이거는 이메일에도 똑같대. 그러면은 희재야, 이 지문은 뭐 얘기하려고 쓴 거야? 무슨 얘기하려고 쓴 걸까? 갑자기 난데없이 1번은 출판 얘기하더니 인쇄. 2번은 갑자기 이메일 얘기했어. 왜 그런 거야? 이메일 얘기하려고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 지문의 핵심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프린트 얘기하면 돼, 안 돼? 프린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메일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메일 다들 써봤죠? 뭐 요즘 뭐 잘 쓰진 않지만. 자, 그러니까 이메일도 마찬가지 뭐라는 거야? 이메일은 아직 보내지 않으면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독해 고수는 이번 문장에서 이미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간파가 되는 거야. 자, nothing bad. 이거 풍산종 혹시 이번에 시험 범위 아니었나요? 띵 후치 수식? 너네 아닌가? 저기 정발만 나왔구나. 자, 근데 다들 알죠? thing, body, one 막 이런 걸로 끝나는 동사는 명사는 형용사 뒤에 쓴다. 그지? Nothing bad. 그러니까 나쁜 거는 nothing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나쁜 것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겠지? 만약에 뭐 하면 You haven't hit the send key. 자, 여기다 대문자 썼지? 전송 버튼을 만약에 너가 누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봐봐. 얘도 부정어지. 쌤은 부정어에다 세모치니까. 근데 얘도 부정어지. 그러면은 한별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합치면 몇? 1 양수.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지. 이런 걸 소위 우리가 뭐라 그래?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이죠. 그래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셈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나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송키를 누르지 않았더라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송키를 누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네? 그러니까 전송키 누르라는 거야? 누르지 말라는 거야? 아직 누르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이 의미를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한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중부정 이렇게 부정으로 연달아 돼 있으면 항상 긍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f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but it doesn't matter. 자, matter가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matter?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치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obvious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 명백한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외워주세요. obvious. 자, 그럼 대망의 한별아 관계대명사와 해석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자, 우리 대시랑
what 한번 구분해 보자. 지우야, that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접속사 또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로 쓰였어. 그러면 문법적인 역할이 뭐야? 자, 풍산 중 2번 시험 범위.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떠올려야 되잖아. 선행사가 뭐야? 이제야, 너 혹시 이상형 있어? 뭐야 이상형? 착하고. 제일 중요한 말이 안 나오는데? 또 있어. 이거 2개면 돼? 이거 말 돼, 안 돼? 말 안 되죠? 뭐가 빠졌어요? 남자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좀 긴장했어요. 혹시 다른 말 할까봐. 자, 여자가 이거 맞죠? 예, 다행입니다. 자, 이러면 말이 되지. 자, 얘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니은으로 끝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명사 꾸며주고 있지. 우리나라 말도 이거 있어. 이게 관계대명사야, 영어에서. 그러니까 잘 봐. 관계대명사, 관계적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얘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선행사라고 부르지. 왜? 한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어디다 쓰니까? 앞에다 쓰잖아. 그래서 이름을 선행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쌤이 선행사 표현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거 선행사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관계대명사는 없어. 선행사 수식이야. 그러니까 문법적인 역할이 뭐야? 선행사 수식이니까. 명사 친구 누구예요? 형용사잖아. 형용사 역할이야. 형용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한글로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는, 니은. 됐지? 쉽지? 자, 그럼 접속사는 지우야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 문법적으로 어디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가야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목보에 들어가면 명사 역할이잖아. 그래서 아까 한별이가 얘기했듯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명사니까 것. 됐지? 관계대명사 what은,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심지어 관계대명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뭐라고? 형용사 역할인데,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내가 또라이라 그랬잖아. 얘 뭐 하는 애야? 뭐야 얘? 문법적으로. 아까 한별 아까 관계대명사 왔으면 뜻 어떻게 해석된다고? 것이지. 내가 지금 1 곱하기 2를 가르쳐 줬으니까 2 곱하기 1로 역으로 들어가면 돼. 것이니까 역할이 뭐야? 여기 써 있잖아, 답. 명사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 노란하면 안 돼, 희재야. what은 뭐냐면 명사야. 그래서 해석을 한별이가 얘기한 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것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그 내신 수능 막론하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접속사 대식의 관계대명사 와식에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왜? 둘 다 해석이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2개를 물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그 유명한 해석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완전과 불완전의 여부로 풀어야 돼. 그 니네가 소위 얘기하는 뭐 맨날 뒤에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있잖아. 그건 여기서 쓰는 거야. 왜? 둘 다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똑같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완전 불완전 판단하는 방법 간단해. 내가 가르쳤잖아. 동사 무조건 뭐 가져야 돼?
주어. 동사랑 뭐로 나뉘어?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뭐 가져야 돼? 어차피 자동사든 타동사든 무조건 뭐 있어? 주어 있지. 이걸로 찾으면 되고. 타동사인지 확연해. 근데 뒤에 뭐가 없는지 보면 돼. 그러니까 목적어만 있는지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이거의 유무만 판별하면 돼. 결국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간단하지? 이것도 봐봐. what 했잖아. 자, 여기 쏙 들어갔지? 주어 자리지? 왜냐면 얘가 동사거든.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 아니지? 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인 거야. 근데 여기 바로 주어 있지? 그럼 이제 동사만 보면 돼. 동사 right니까. 자, 한별아, right는 자동사, 타동사? 쓰다니까. 타동사지. 뭘 쓰는지 알려줘야지. 있어, 없어?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같이 두 개 다 해먹지. 자, 이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지우야? what은? 명사니까 것. 쉽죠? 그래서 너가 쓴 것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됐어요? what 해석 어떻게 한다? 관계대명사 what? 것. 근데 나머지 what 빼고의 모든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뭐다? 얘 빼고 나머지 관계사는 무조건 해석 어떻게 한다? 는. 왜? 형용사니까. 됐지? 그래서 if you haven't sent it,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전송하지 않았으면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여기서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고칠 시간이 있다. 그래서 you can correct. correct가 너네 올바른, 맞는 이렇게 외웠었잖아. 근데 얘 지금 어디다 썼어? 조동사주니까 무조건 동사지. 근데 뒤에 명사 있네? 그럼 얘는 뭘로 본 거야? 타동사로 본 거지. 그럼 correct가 올바른이니까 그걸 타동사스럽게 하면 올바르게 만들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뜻이 뭐가 돼? 고치다가 되는 거죠.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자, 얘도 지금 보면 이게 끊긴 거죠. 주어 원, 동사 원. 왜냐면 여기 주어가 다르거든요. 누구도 알지 못할 거다. 차이를. 자,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차이점이 얘기한 게 뭐야? 그치, 실수 고친 거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실수를 고쳐도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챌 거니까 걱정 말고 해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실수를 고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다 하나도 안 어렵지? 이제 This is easier. 근데 이건 쉽대. 뭐 하는 게? Said than done. 여기가 좀 해석이 어려웠을 텐데. 자, said. 얘기가 되는 게 수행되는 것보다 훨씬 쉽대. 물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행동보다 쉽다는 거죠. 하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쉽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 그걸 조금 저 문장을 직역하지 말고 좀 다르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저 말이 왜 한 거야? 굳이? 왜 했을까? 맞추면 숙제 줄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열심히 하니까. 실수를 고치는 게 하겠다곤 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요한 거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류 수정의 중요성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한별아 이거는 뭔가 좀 칭찬하는 거야? 좀 비판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비판의 의도가 담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난데없이 딱 왔을 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희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아, 좋아요. 자,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자, 전송키 여기 지금 전송키야. 전송키가 여러분 컴퓨터에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래. 이 매력적인은 또 뭐야? 왜 매력적인이라 했을까? 너네 봐봐. 그러니까 의외로 쉬우면서 어려워. 어렵게 낼 수 있어 이거. 왜 매력적이라고 했을까요? 너네 막 이메일 보낼 때 전송 버튼 누르면 막 흥분돼 막 너무 빨리빨리 누르고 싶어 막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아니잖아. 그건 뭔가 담긴 뜻이 있다는 건데 7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봐. 왜 매력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attractive는 여기서 뭔가 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장과 견주어 봤을 때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좋은 말. 왜 좋은 말이었어? 매력이니까? 자, 그럼 7번은 비판의 의도니까 이거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지. 근데 난데없이 이렇게 안 좋은 말 해놓고 갑자기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누르세요 이 얘기야? 그 얘기 하려고는 한 거 아닐 거 아니야. 얘다 attractive가 좋은 말이니까 attractive는 좋은 말이에요. 이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털리는 거야. attractive는 매력적이냐는 말이지만 여기서 안 좋은 말이야. 왜요? 비판의 흐름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누르세요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왜 매력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 누르려고 한다는 거야.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고 한 이유가 성급하게 전송을 누르려는 태도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이라고 비꼬는 거야. 되게 고급스럽게.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저라면 이 문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저 attractive 건들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러분 지문은 쉽지? 그지? 근데 너네가 다음에 1 테스트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이 쉬워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적 복습해야 돼. 여봐 이 지문 8번 갖고 건드려서 어렵게 낼 수 있거든. attractive라고 한 이유를 너네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시험 문제로 만약 건들면 하고 넘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before you hit the send key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자 make sure니까 명령문이지. 명령문이니까 이게 결국 필자의 주장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내용이지. 자 make sure는 타동사겠지. 뭐뭐를 확실하게 하다니까. 그죠? 쏙 들어갔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쏙 들어. 그렇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자, 그래서 뭐를 확실히 하냐면 You read your document. 여러분들의 document는 서류란 뜻이거든. 서류. 자 그럼 이게 진짜 종이 서류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그렇지. 이메일을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서류 아니에요. Carefully, 신중하게 읽어라 라고 해야겠지. 자, 뭐 하기 전에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걸 반드시 확실하게 매듭 지으세요. 확실히 하십시오. 보내기 전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서 자, 지문 독해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줄 한 줄 우리가 정리를 할 거잖아. 그지? 자,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왜 어렵냐면 지문에서 있는 내용으로 지문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해줘.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학습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요 번호랑은 좀 상관없이 말 그대로 글의 흐름 전개대로 한번 가볼게. 자, 한번 우리 하나씩 채워볼게. 일단 소재가 이메일이지, 그지? 그러면 1번에 출판 얘기 나왔잖아. 그거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러니까 중요한 거야. 이래서 1번은 그저 거들 뿐이잖아. 한번 섞어서 한번 써볼게. 자, 이메일을 작성할 때 자, 보통까지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뒤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 보통 뭐가 생기죠?
그래, 실수가 생긴다고 하면 되잖아. 이메일을 작성할 때 보통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자주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하지만 그럼 7, 8번도 너가 해보면 하지만 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검토를 안 한다고 하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메일 전송 전에 오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필자가 이제 드디어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 따라서 전송 전에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주제는 쉽지?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전송해야 한다. 자, 지문에 되도록 없는 말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예요? 한글말이죠. 영어로도 지문에 안 나온 말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고등학교 내신 대비의 꽃이 뭐냐면 유반이어 암기입니다. 지문에 없는 단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쉬우니까 좀 찾아보면 자, 오류라는 말이 에러라는 말이죠. 에러. 근데 에러는 있었으니까 오류가 fallacy라는 말이 있어요. fallacy. 자, 그러면 검토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수정이 change였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M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M. 뭐겠어? 자, modify라고 해요. 자, 하나 더. R. revise. 알겠죠? 수정하다라고 해서 change로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revise, modify 같은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검토도 마지막으로. 검토는 쉬워. 뭐라 하면 돼? 리뷰라고 하면 되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는 제가 굳이 안 가르쳐 드릴게요. 딱 고1 정도에서 출제될 만한 핵심 어휘들만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야. 하나도 안 어렵지? 힘들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지문 진도 나갔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를 뭐 해와야 되냐면 누적 복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워크북을 풀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숙제하는 법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2번 조금 쉬었다가 2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쭉 넘기면 자, 우리는 워크북을 뭐라 부르냐면 IQ북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지금 오타가 수정이 안 돼서인데 여러분들은 4단계만 가져왔어요. 4단계. 그래서 몇 쪽 피시면 되냐면 자, 26쪽 피시면 됩니다. 자, 워크북 숙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다라는 착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누적 복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워크북 학습을 할 때 너네 내신 대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 내가 책을 이렇게 주잖아. 문법 훈련, 오아시스, 실전 훈련, 강화 훈련.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그냥 뺄게요. 이렇게 주잖아. 여기서 사실 영어 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책이 뭔지 알아? 어딜 것 같아? 한 명씩 물어볼게요. 지훈은 어디라고 생각해? 오아시스? 한별이네. 오아시스? 이제는? 실전 훈련 좋습니다. 너 왜 실전 훈련이라 생각해? 실전에 강해야 되니까. 왜 오아시스 골랐어요, 두 분은? 오아시스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네, 오아시스는
아 그래? 오아시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별이 그래? 이거 워크북이잖아 워크북. 너네 워크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워크북? 맨날 하는 얘기잖아 워크북. 워크북이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노가다라는 뜻이야. 노가다 좋아해 싫어해? 달달달달달 쓰고 외우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언어에서 되게 중요해 사실. 근데 내가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는 안 시키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1은 시켜. 왜 지금 고1은 시키냐면 걔네가 교과서 쎄삥이잖아. 1세대잖아. 그래서 시켰거든. 근데 지금 9세대인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내가 그 교과서 오아시스 주고 너네처럼 그 빈칸을 막 이런 거 채우는 거 있잖아. 그거 안 내. 하지 말라 그래. 이제 그거 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래. 근데 지금 너네는 내가 왜 시키냐면 지금 할 나이라서 그래.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지만 나도 지문 다 외웠거든. 근데 그게 너네가 지금 생각했을 땐 되게 쓸모없는 공부 같겠지만 이게 언어라서 그래서 그런 건데 언어라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 너네한테 시키는 거고 오아시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중학교 오아시스처럼 지금 워크북을 만들지는 않죠. 물론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그걸 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왜? 지문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이렇게 분량이 많아. 영어만 100점 맞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효율적인 방식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낸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안다는 착각을 빠지면 안 되니까 누적 복습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이 누적 복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워크북 과제를 내주는 거거든. 그러면 워크북 과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착각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린 거니까 누적 복습을 내가 해결하자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워크북 할 때 문제가 뭘까? 너네가 오아시스 풀 때 한번 생각해봐. 나 다 알아. 근데 내가 딱히 별로 얘기 안 하는 거야.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건데 뭘 것 같아? 오아시스 문제 숙제 내주잖아. 그럼 무조건 학생이 두 부로 나뉜다? 다 맞는 친구, 하나라도 틀리는 친구. 다 맞는다고 내가 칭찬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업계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딱히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양아치처럼 뭐라 하겠지. 근데 아직까진 그런 나쁜 애는 없었으니까 제가 딱히 뭐라 하진 않았지만 보고 풀잖아. 보고 풀었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딱히 뭐라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장이 익숙해졌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건데 너네 대부분 워크북 숙제할 때 문제가 뭐냐면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아직은 여러분이 중학생이니까 제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난 희재한테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희재가 중간에 전학을 오는 바람에 너가 3주차 때 시작했나? 막 그러지 않았어? 막 2주 반 남았는데 내신 대비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와다다다다닥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희재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원련이라든가 이런 걸 못 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희재가 나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좀 영어를 나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준수하게 나온 이유가 일단 중학교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숙제를 내주면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를까? 맥시멈이 70이야. 70점 만족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족 못해요? 70점 만족하십니까? 안 돼요? 하면도 만족 안 돼요? 그럼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샌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 70점에서 그냥 끝나. 그러고 이제 너네가 방황을 하거든. 나 왜 분명 백신종 풍산 중에서 90점, 100점 나왔는데 A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왔는데 그래도 나름 내신 잘 따려는 욕심을 갖고 풍동고를 고르거나 백마고를 골라서 백석고 피해서 왔는데 왜 내신 점수가 60점, 50점이지? 이렇게 될 거거든. 그거 왜 그러냐면 그냥 하라고 시켜서 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 숙제 내줄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 선배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건 읽지도 않아. 이거 안 읽어. 아니 내가 지금 문제다 뭐라 했어? 다음 글을 읽고라고 했지 않았어? 근데 이거 읽는 애들 몇 명? 한 명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시켰으니까. 내가 숙제를 왜 내줘요? 내가 숙제 왜 내줘? 복습하라고? 물론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해. 근데 일단 본질적으로 학원 안 오면 숙제도 없는 거 아니야? 희재가 아마 제일 공감을 못할 게 나는 운동을 싫어해.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내가 왜 힘들었냐면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힘들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뛰라고 하고 뭐만 하면 뛰라고 그러고 막 뭐만 하면 맨날 훈련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걸어서 20분 걸려. 밥 먹으러 갈 때. 그리고 그냥 평지면 몰라. 다 산에 있어 군대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맨날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헬스장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누가 필요하면 PT 선생님 필요해. PT 쌤이 오라고 하면 아씨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 왜냐면 PT가 아무 이유 없이 당일에 그냥 결석해버리면 회수 차감되거든. 근데 너네 PT 한 번에 한 8만 원, 7만 원 이러거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PT를 내가 가는 이유는 하나야.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말고사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기말고사 끝난 날에. 그쵸? 일단 스카는 아니야. 스카인 사람 있어? 스카이라면 일단 풍동중 백신 중에 한 전교에 한 명 있을걸? 그냥 공부를 그냥 좋아하는 애들 있어. 학교 있지 않아? 그냥 공부 좋아하는 애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스카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 근데 그 친구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근데 한별아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학원 온 거야. 간단하지 않아? 관리해달라고. 내가 숙제 내준 이유 하나야. 니네 성적 올려주려고. 숙제 해오면 잘했어 우쭈쭈 에이 이게 아니라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성적 올리려고. 그러면 숙제는 결국 왜 한 거라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결국 숙제는 뭐를 위해서? 그거 하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워크북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잘 나와. 그래서 이번에 1학년 중에 성적이 1학기에 비해서 진짜 펌핑한 애가 있었거든? 뭐 40점 막 이렇게 맞았어.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래갖고 애가 되게 방황했거든. 막 40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89점인가 나왔거든? 근데 걔가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뭐라 썼냐면 오아시스를 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타 과목에 지장을 주는 것 같기도 함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 그래서 왜 오래 걸렸는데? 쌤이 하라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기말고사 때 시간 줄 거야. 너가 내 말 믿고 열심히 해줬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 걸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른다고 여기다가 그냥 빈칸 해놓고 별표 쳐오는 거야. 제일 속상해. 왜냐면 이거 말 그대로 영어 지문 하나도 안 읽은 거야 이거. 내 말 이해됐어? 천문학자 할 거냐고요. 왜 이렇게 별표가 많아? 별표는 우리 언제 치는 거냐면 중요한 거 체크할 때 쓰는 거야. 몰라서 별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는 거 갖고 뭐라 해? 안 하니까 뭐라 하잖아. 이제 여기다가 별표 치고 빈칸 해보면 돼 안 돼? 이거 직무 6이야. 니네 아까 70점 마음에 안 든다며. 이게 70점 공부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적 복습이 힘이잖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어야지 얘들아. 읽어. 그리고 이제 한글을 봐. 출판사, 신문사 결국 인쇄를 넣어주면 그것은 그럼 또 한 번 더 읽어. 그것은 이거 실수 얘기한 거구나. 자, 이거 하나 풀라고 벌써 2번 읽었지. 누적 복습한 거야 이거 지금. 이해됐어? 자, 그리고 쭉 읽으면서 풀었겠지?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2단계야. 2단계가 제일 중요해. 자, 얘들아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봐봐. 이거 선배들이 내가 이거 숙제 내주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것만 읽어. 이거는 어법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너네 해설지랑 비교했을 때 토시 하나로 틀렸어. 그럼 틀렸다고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어법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별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 읽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읽어야지. 이해됐어? 이제? 벌써 몇 번 읽었어? 벌써 3번 읽었지?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쭉 해석 밑에다 써야 돼 얘들아. 알겠지? 눈대중앙 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보면은 그 진짜 그 단어 순서대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요 아니면 그냥 그 문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매끄럽게 순서가 아니라 그냥 의미에 맞춰서 써 있을 거야. 그냥 일단은 답지에 비교해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왜 틀렸는지만 점검하면 돼. 그리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3줄 요약돼 있어. 그럼 이제 요거 내용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자, 이게 바로 대부분 이거 그 워크북 그 클리닉 숙제 해보신 분이면 알겠는데 너네 중학교 2, 3학년들 이거 클리닉 숙제 내주면 여기를 제일 많이 틀려오거든. 왜냐면 지문에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러고 빈칸으로 냅둬. 그럼 안 돼. 자, 이것도 봐봐. 인쇄물이나 이메일은 전송전이라면 어떤 실수가 있어도 빈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진짜 찐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읽어.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말라 했으면 전송 얘기한 거구나 하고, 자, 우리 빈칸에 보면 조그맣게 숫자 써 있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답지 채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4라 돼 있으니까 이제 진정한 고인물들은 여기다가 그래서 답의 근거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알겠지? 내가 어딜 보고 14번을 썼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송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 인쇄물이나 이메일은 전송 전이라도 어떤 실수가 있어도 전송할 수 있다. 전송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답지를 봤는데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일부러 그냥 보여준 거야. 틀릴 수 있어. 그래서 답지를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수정이야. 뭐 내가 지금 아직 답지는 확인 안 했지만 수정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지. 한별이 지금 나 따라서 썼지 너 지금. 그래서 지금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14번을 전송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걸로 14번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3단계. 너네가 제일 빡쳐하는 그 워크북이 여기야. 왜? 여기가 제일 오래 걸리거든. 자, TF만 깔짝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 쓰라고 돼 있죠. 왜 그런 줄 알아? 얘 때문이야. 드래프트가 뜻 뭐야? 이거 봐, 이러니까 하라고 한 거야. 드래프트 지문에 있었어 없었어? 드래프트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초안이란 뜻이야. 초안. 희재야, 이 지문에서 초안이 의미하는 게 뭐야? 초안? 초안 이메일이 의미하는 게 뭐야? 수정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초안이란 단어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이러니까 내가 TF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지호야, 너가 생각했을 때 고등 고인물 선배들, 1등급 선배들 이러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드래프트를 모르는 단어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몰랐던 단어를 써놓는 거야.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서 그 1,000원짜리 그거 있잖아. 그 큐카드처럼 생긴 그 단어장 있잖아. 거기다 정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를 한 곳에다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찐 고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하라고 내준 거야.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TF 맞고 틀리고 우리 관심도 없어. 이거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harmless도 없는 단어였잖아. harmless 뭐야? harm이 뭐야? harm. 해로움이지. 근데 less니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무해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 초안 이메일은 해롭지 않다? 이미 벌써 F지?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제가 숙제 조금씩 줄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도 나쁜 공부가 뭔 줄 알아? 여기만 읽겠지 또.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하냐고. 읽으라고. 벌써 한 10번 읽었겠지. 이러니까 누적 복습이 되는 거야. 워크북으로. 알겠어?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한 16번 지문 할 때는 누적 복습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 안 봐도 되잖아. 앞에 포레스트에서 나랑 수업한 데 있잖아. 거기만 따다다다닥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그리고 시험이 임박하면 내가 알아서 스피드업이라 해서 지문을 한 장에다 요약해서 쭉 주거든? 이제 시험 막판에는 그것만 따다다다닥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 지문 하나를 몇 번 보라 했어? 100번 보라 그랬잖아. 100번 봐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틀렸어, 예를 들면 18번을.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여백 겁나 넓지, 밑에. 이거 우리 왜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아? 여기다가 답의 근거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고양이고 언니 있잖아, 누나.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래서 그 내신 대비할 때 뭐라 얘기했냐면, 쌤, 저 여기 양자택일 풀 때 뭔가 앞에서, 왜냐 하도 누적 복습을 했잖아, 앞에서 막 10번 이렇게 읽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외워서 푸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지적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풀 때 외워서 푼 것 같은 데에는 뭔가 내가 근거를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근거 쓰라 그랬어.
이해됐어? 그러고 나한테 질문하더라. 알겠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의도가 뭐야? 띵 후치수식이잖아. 그런 거 쓰면 돼. 밑에다가. 그리고 이것만 보고 풀지 말고 제발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풀어. 알겠어? 뭐 때문에? 누적 복습. 그러니까 권고는 4단계 정도 되니까 못해도 적어도 5번에서 7번 정도는 읽어야 돼. 한별 할 수 있겠어? 누적 복습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지? 그래서 얘들아 숙제 빨리 하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아. 전혀. 숙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꼼꼼히 해야 돼. 내 말 이해됐죠? 지킬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혹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2번 지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2번 지문부터는 좀 어려워요. 자, 조금씩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if you care deeply. 만약에 여러분들이 care, 신경 쓰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막 신경을 쓰는 거야. deeply about something. 근데 저기 뒤에 about이 붙었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관심을 갖는다면. 자, about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about 뜻 뭘까요? about 뜻 3개예요. 빨리 쉬운 거 선점하세요. 하나 뭐야?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또 대략 이제 하나가 문제지. 그지? 자,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인데 이러면 또 뭐야? The baby ran about the room. 뭔가 좀 이상하지? 자, about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볼게. about은 이게 about이야. 알겠지? 한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소개팅이 들어왔어. 그래서 남자 이제 사진을 봤어. 이제 주선자한테 질문을 할 거야. 자, 질문 뭐 할래? 잘생겼니? 또 끝? 남자애들은 이뻐 이거 하는 거 끝이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그럴 리가 없어. 잘생겼니 물어보면 또 뭐 물어볼래? 키 끝? 성격 끝일 리가 없는데. 어디 사니? 직업은 막 이런 거 막 나와. 그때 이거 실제로 수업할 때 14개까지 갔어. 어떤 애는. 자, 이게 about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소개팅 갔을 때 그 소개팅 상대방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그래서 about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되려면 이것저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 한 이쯤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대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략. 그럼 이제 특히 방향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열로 갔다 해집고 다닌다는 뜻이야. 애기가 방을 해집고 다녔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라는 뜻이야. 왜냐면 about은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라요.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외워서 쭉 확장시켜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풍산중이 수동태였나? 아, 백신이 수동태였어요? 자, 그럼 우리 수동태 쓸 때 by 쓰지 않는 수동태 하면서 외우잖아. be worried 뭐라 그래 뒤에? about 쓰잖아. 왜? 걱정할 때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 그래서 about 쓰는 거야. worried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깊게 생각을 한대. 알겠지? 자, place가 장소란 뜻이잖아. 근데 아까처럼 correct처럼 조동사에다 같이 붙였으니까 얘는 동사일 거고 뒤에 명사 있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 타동사겠지. 그리고 on이 있네? 아,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죠. place, a, on,
B, A를 B 위에 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뭔가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가치를 둔지도 모른대.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능력에. 자, 투부정사 뭘로 쓰였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투부정사구를 이뤄서 앞에 있는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죠. succeed 무슨 뜻이 이게? succeed. 얘들아 succeed 이거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단어 뜻 몰랐다 다 털려왔거든. succeed가 형용사로 바꿨을 때 successful이 되고 successive가 되거든. successful 뜻 뭐야? 뭐라고? 맞아. 얘가 성공이란 뜻이야. successive는 뭐게? 이거 성공 아니야. 이거 뭐냐면 연속적이냐. 왜냐면 여러분 succeed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뭐 성공한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쟤처럼 뭐가 반드시 껴야 되냐면 in이 껴야 돼. 그래서 이래야 뭐뭐에 성공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succeed가 성공하다가 아니라 이어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했죠? 이제 중학교 하고 있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취업에 골인하는 거잖아. 그지? 어때? 이어서 결국 뭘로 골인했어? 취업이라는 목표로 골인했잖아. 그래서 succeed in이 성공하다야. 결국 뭐뭐로 이어서 끝났다라는 뜻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succeed는 있다야. 그래서 그러한 성공, 그러니까 결국 뭐뭐로 끝났으니까 성공적인 거고 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하나 이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연속적이냐. 알겠지? 자, succeed in이라고 해야 성공하다야. 그래서 that area of concern. concern은 뜻이 뭐예요? 너네 이거 듣기에 많이 나오잖아. 한별이 너가 아는 concern 뜻 뭐야? 걱정이죠. 자, 여러분 그 develop이 뜻이 뭐죠? develop 뭐야? 발전하다지. 여러분 그 우리 전쟁 나잖아. 전쟁 나서 더 상황이 악화돼서 전면전을 치달았어. 이때도 develop 써. 그러니까 좋게 발전하면 그것도 develop인데 나쁘게 발전하면 이것도 develop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 왜 하냐면 모든 영어 단어는 대부분 좋은 뜻이랑 안 좋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 맞춰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concern이 좋게 쓰면 관심사예요. 근데 안 좋게 쓰면 뭐예요? 걱정, 염려란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특히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concern이 관심사,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희재야, concern을 염려라고 해석해야 돼? 관심사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왜? 얘들아, 성공이라는 긍정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긍정어여야지. 알겠지? 이게 어휘력이야, 이게. 알겠어? 단어장에서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어휘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제일 중요한 어휘력이 저걸 관심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깊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더 높은 가치를 어떤 관심사의 영역에서 성공할 능력에 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깊게 생각하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희재는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그러면 국영수사 과 중에 뭐를 제일 자신 있어 해? 뭐가 제일 자신 있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지연은 혹시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없어요? 이러면 한별이는? 이게 아닌데. 예를 들면 내 영어라 칠게 그러면.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 영어를 제일 자신 있어 했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너네도 공감할 텐데 나는 영어를 좋아하는 대신 수학을 진짜 극혐했거든. 그럼 원래 상식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수학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너네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영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왜? 내
자신감, 내 자존감을 채워줄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고 더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너네 이거 아는 내용이지, 그치? 자, the internal. 자, 이번 문장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internal이 내부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external은 외부라고 하면 되겠죠? 자, 내부의 압력이래. 근데 그게 플레이스 또 나왔네? 너 자신에게 두는 거래.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to 부정사는 여기서 의미상으로 끊어서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목적, 의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바꿔도 돼? in order to 부정사로 써도 되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취하거나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의미 단위가 툭 끊긴다고 보시면 되고 is 드디어 동사가 나왔지. 자, 그럼 앞에 주어 핵심 부분이 어디예요? 주어는 pressure가 주어예요. 이게 단수지? 그래서 단수 취급한 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오늘 이것만 딱 필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저한테 특히 희재는 지금 정규 수업을 처음 듣지만 두 분은 그래도 꽤 들었잖아요. 제가 특히 내신하기 전에 잠깐 고등문법 살짝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법의 가장 핵심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난 콤마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들었을 거고. 근데 여기 콤마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거슬리는 문법 없습니까? 뭔가 거슬리는 거.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구일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제 뭐라 생각해? 여기서 문법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지금 뭐야? 한별아? 시간 없으니까. 없어? 이거요. 이거요. 왜냐면 얘가 후치 수식,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 수식의 신호거든요. 자, 이거 잘 들어. 너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소홀하게 보는 게 관사야. 난 관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정관사 너가 뭐라 그랬어?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래서 내가 광주 사투리로 뭐라 그랬어? 거식이라 그랬잖아. 예를 들면 이제 그 거식 있잖아. 그거 좀 갖고 와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뭔가 물체를 얘기할 때 거식이라고 하잖아. 알겠지? 정관사 더가 거식이야. 그래서 누가 너보고 정관사 더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거식이요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아, 좀 그런가? 어쨌든 자, 왜냐면 지구 영어로 뭐라 했어? 지구. The Earth라 그랬지. 환경. The environment야.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첫째, 일단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 환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흔히 쓰는 거.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근데 그러려면 일반적인 그냥 명사가 나야 돼. 이건 좀 구체적이잖아. 내부적 압력이래.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이래.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우리 다 통용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럼 이럴 때는 2번 관용적으로 사용된 명사 지칭. 2번은 뭐냐면 후치 수식의 신호야. 그래서 후치 수식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관계절로 수식하거나 아니면 뭐도 해도 돼. 부정사, 분사구로 수식하거나 그러니까 준동사구로 수식하거나 아니면 절로 수식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명사일 땐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내부 압력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뭘로 쓰였어? 일단 부정사랑 분사는 아니지. 그럼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관계되면서 있어 없어?
그치. 이거 풍산 중 이번 시험이었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 할 수 있어? 생략됐는지 한번 볼까? 자, 플레이스 아까 내가 뭐라 했니? 타동사라 그랬지. 목적 있어 없어? 없네? 불완전하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야.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요. The internal pressure를 보자마자 이거 뒤에 저거 저 절 관계절이네 라고 바로 간파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준대. 자 제기대명사지 그 유명한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주어랑 뭐랑 같을 때? I love me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한국어는 되지. 근데 영어는 왜냐면 너네 목적어가 오브젝트잖아. 자 이게 사물이죠. 왜 사물이야? 니네 반대편에 있잖아. 그래서 오브젝트야 사물이. 그럼 오브젝트는 서브젝트랑 같이 쓰면 돼 안 돼? 반대편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으면 안 돼. 근데 같을 수 있잖아. 너 본인 사랑해 안 해? 그렇지? 그럼 내가 나를 셀프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때 쓴 게 제기대명사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너잖아요. 너. 너가 너 자신한테 두는 거지. 왜 이거 yourself 써야 돼?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얘들아 왜 제기대명사 써야 돼?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니네 문법 문제에서 틀려 이거. 그래서 너네 우리 입학 테스트에서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제기대명사 문제야. 어법 문제 어떻게 해서 푼다? 해석해봐. 그럼 왜 yourself인데? 왜 제기대명사 써야 돼? 왜 나 자신한테 내부라고 했잖아. 내부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나한테 가는 압력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부라는 이 단서 때문에 그래서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거야. 나한테 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외부 압력이라고 하면 나야 아니야?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셀프를 안 썼겠지 그러면. 희재 혹시 내 말 이해돼?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고? 뭐랑 뭐가 같을 때? 목적어 같을 때.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사회적으로 뭔가를 달성하거나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는 내부적 압력이 정상적이고 유용하겠지만 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중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뒤집었지. 그지? 그러면은 잘한다는 얘기 하겠어? 안 좋은 얘기 하겠어? 당연히 뭔가 안 좋은 얘기로 흐름 뒤집혔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숙제는 많이 안 내드렸으니까 추석 연휴 푹 쉬시고 오시고 우리 재충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 다 휴강이고요. 토요일에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자, 그럼 단어 시험 보고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어요.